80세를 넘긴 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만큼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큰 병이 시작된 줄 알았지만 의사들은 전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보다 먼저 몸을 망가뜨린 것은 매일 반복했던 아주 평범한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습관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인조차 평생 모르고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 사는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반드시 바꾸고 싶은 습관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은퇴 생활을 하던 81살 윤태식 씨는 동네에서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고 은퇴한 뒤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구도 그가 큰 병에 걸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0을 넘긴 지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변화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개운하지 않았고 예전에는 가볍게 오르던 언덕이 갑자기 숨이 찰 정도로 힘들어졌습니다. 손주와 놀다가도 금세 지쳤고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유 없이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았지만 혈압도 크게 문제없었고 혈당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의사는 연세를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식 씨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분명히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그는 오래전 직장 동료였던 최동화 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화는 태식 씨보다 2살이나 많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고 걸음걸이도 놀라울 만큼 힘찼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세월을 살아왔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같은 시대를 견뎌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태식 씨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좋은 약이라도 드십니까? 동화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사는 비결을 자꾸 더하려고만 하지. 그런데 나는 반대로 몸을 망치는 습관을 하나씩 버렸을 뿐이네. 그 짧은 대답은 태식 씨의 마음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아픈 것은 당연한 일이며 80이 넘으면 몸이 약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물론 나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화의 속도는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80살이라도 어떤 사람은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두려워합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특별한 유전자도 아니고 값비싼 건강식품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쌓여온 생활 습관이 결국 인생 후반부의 건강을 결정하게 됩니다. 최근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대부분 특별한 비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매우 소중하게 지켰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천천히 식사하고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움직임이 줄어들고 식사를 대충 해결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편안함이라고 생각했던 생활이 조금씩 몸의 기능을 잠재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식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제는 쉬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은
쉬는 것이 건강이라고 믿었고 본인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고 피곤하면 낮잠을 자고 귀찮다는 이유로 산책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은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다리 근육은 조금씩 줄어들었고 숨은 점점 얕아졌으며 식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웃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일이 적어지자 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갔고 어느새 밖에 나가는 일 자체가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였습니다. 초등학생 손녀가 숙제를 마치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처럼 공원에 같이 가요. 태식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무릎이 무겁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손녀는 괜찮아요. 다음에 가요라며 웃었지만 방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앞에 앉은 태식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병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병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정직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능은 조금씩 줄여나가고 움직이지 않는 근육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깊게 숨 쉬지 않으면 폐는 점점 작게 움직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뇌도 새로운 자극을 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시작됩니다. 계단 한 칸이 힘들어지고 밤에 자주 깨며 식사를 빨리 끝내는 사소한 변화가 사실은 몸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몸을 가장 빨리 늙게 하는 것은 질병도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위해 한다고 믿었던 행동 가운데 몇 가지가 몸을 더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세를 넘긴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기에 끝까지 자신의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윤태식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된 단 하나의 깨달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생활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병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몸은 계속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습관이 있었고 점심을 먹고 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2~3시간씩 낮잠을 잤습니다. 저녁이 되면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하루 동안 제대로 걸은 시간은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것이 편안한 노후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최동화 씨는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쉬어서 회복되는 존재가 아니라 적당히 움직일 때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야. 처음에는 그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태식 씨는 자신의 몸이 그 말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학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 늙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잃어버리면서 늙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활동량이 적은 노인들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심장 기능과 폐 기능, 근육량이 거의 동시에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의자나 소파에서 보내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고 근육을 빠르게 감소시키며 결국 작은 활동조차 힘들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무서운 점은 이 변화가 통증 없이 아주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쌓인 생활 습관이 몸의 균형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뒤 동아 씨는 태식 씨를 집 근처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언덕이라고 해도 불과 10여 분이면 오를 수 있는 낮은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절반도 오르지 않았을 때 태식 씨는 숨을 몰아쉬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면 동아는 잠시 호흡만 고른 뒤 다시 천천히 걸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뒤 동아는 아무 말 없이 주변 풍경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나도 자네보다 더 심했네. 하지만 어느 날 의사가 그러더군. 심장은 나이를 먹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서 먼저 약해진다고. 그 말은 태식 씨에게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심장이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약해지는 기관이라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참 신기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혈액은 더 활발하게 흐르기 시작하고 폐는 더 깊은 숨을 쉬려고 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심장과 근육의 활동을 줄여버립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방에 불을 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피곤함 자체가 아니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계속 움직이지 않는 생활입니다. 몸은 편안함에 오래 익숙해질수록 그것을 새로운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계단 한 층도 버겁게 느끼게 됩니다. 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숨 쉬는 일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은 호흡을 하는 횟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텔레비전을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때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얕은 호흡을 반복합니다. 이런 습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 폐는 충분히 움직이지 못하고 산소 공급도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작은 일에도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나이가 드니 기운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얕은 호흡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식사 습관도 예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태식 씨는 평생 식사를 빨리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시간이 없었고 은퇴 후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밥 한 그릇을 채 10분도 되지 않아 비우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 동화는 식사 때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오래 씹으며 천천히 먹었습니다. 태식 씨가 이유를 묻자 동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먼저 소화가 시작되는 거라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일부러 천천히 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식사 후 졸음도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몸은 금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비싼 영양제를 먼저 찾습니다.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어떤 약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충분히 자지 않으며 식사를 서둘러 끝내고 사람들과의 대화를 줄인다면 몸은 계속해서 더 빨리 늙어가게 됩니다. 전문가들이 늘 생활 습관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약보다 습관에 더 오래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태식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한 달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다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이 아직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노인의 건강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은 심장도 폐도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몸 전체를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윤태식 씨의 노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윤태식 씨는 몸보다 먼저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이 되면 오늘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시작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어 바깥 공기를 마시는 일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습니다. 불과 10여 분 남짓한 산책이었을 뿐인데 몸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다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마을 경로당에도 가지 않았고 이웃이 찾아와도 짧게 인사만 나누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자 마음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최동화 씨는 그런 태식 씨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도 따라 살아나는 법이네. 하지만 아직 자네가 모르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네.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태식 씨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밥을 몇 분 만에 비우고 일어났겠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동화는 중간중간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냈고 두 사람은 웃기도 하고 잠시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식사는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렸지만 속은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태식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혼자 먹을 때보다 훨씬 배가 든든한 것 같네. 그러자 동화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음식만 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온기도 함께 먹었기 때문이지. 많은 사람들은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은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마음과 뇌까지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면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씹는 횟수가 늘어나며 소화기관도 훨씬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반대로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음식은 점점 빨리 넘어가고 식사는 의무처럼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몸은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마음도 조금씩 지쳐갑니다. 실제로 태식 씨 역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부터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반찬을 꺼내는 일조차 귀찮아 김치 하나로 식사를 끝낸 적도 있었습니다. 배는 채웠지만 이상하게도 힘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문제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식사의 방식이었습니다. 동화는 자신의 경험도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아내가 큰 수술을 받았을 때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은 것 같았지만 점점 입맛이 사라지고 몸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생활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생기자 식욕도 돌아오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를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네. 그 한마디는 태식 씨의 가슴 깊은 곳에 오래 남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보다 먼저 사라지는 것은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멀어지며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도 줄어들고 웃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뇌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가장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웃고 공감하는 과정 자체가 뇌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분들을 만나보면 특별한 취미보다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이웃을 만나 인사하고 시장에서 상인과 짧게 이야기를 나누며 손주와 전화 한 통을 하는 평범한 일상이 결국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혼자 식사하는 날을 조금씩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이웃과 함께 점심을 먹었고 주말에는 자녀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하루가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전보다 웃는 횟수가 많아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굴에 웃음이 늘어나자 몸도 전보다 가벼워졌고 밤에는 깊이 잠드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건강은 혼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동화는 아직 가장 위험한 함정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는 행동이 오히려 수명을 크게 줄이고 있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피곤할까봐 스스로 움직임을 포기하는 순간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늙기 시작합니다. 윤태식 씨도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신의 지난 몇 년을 깊이 후회하게 될 줄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자신이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던 지난 몇 년의 생활을 떠올릴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 외출을 줄였고 다칠까봐 걱정되어 무거운 물건은 아예 들지 않았으며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가족들도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쉬시는 게 제일입니다. 그 말은 사랑에서 나온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편안함이 몸을 얼마나 빠르게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동화는 태식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년에는 병보다 무서운 것이 하나 있네. 바로 움직이지 않는 것에 익숙해지는 걸세. 그 한마디는 태식 씨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공평합니다. 매일 사용하는 근육은 더욱 단단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문제는 근육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심장은 더 적은 일을 하게 되며 뇌로 전달되는 산소와 영양도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몸은 더욱 쉽게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예전보다 기운이 없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하지 못해서 기운이 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동화는 태식 씨에게 특별한 운동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쉬운 약속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집 안에만 있지 말고 하루 3번만 현관문 밖으로 나와보게. 멀리 갈 필요도 없네. 골목 끝까지 천천히 걸었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되네. 태식 씨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짧은 거리로 무슨 변화가 생기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늘 같은 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는 이웃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작은 슈퍼 앞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장과 안부를 묻게 되었습니다. 집안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활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몸보다 먼저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년 정신 건강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햇빛과 가벼운 움직임, 그리고 사람과의 짧은 교류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몸속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밤에는 더 깊은 잠을 자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면 관절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분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거창한 운동보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밖으로 나가는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걷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느냐였습니다. 어느 날 태식 씨는 집 안창가에 앉아 지난 겨울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온다는 이유로, 춥다는 이유로 2달 가까이 거의 외출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몸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지만 봄이 되었을 때 그는 계단을 오르는 것조차 힘겨워졌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쉬는 동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점점 움직이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이를 탓하며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동화는 태식 씨를 작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벤치에는 90을 넘긴 노인 몇 분이 함께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걷지 않았고 무리하게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가득했습니다. 동화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 같은 길을 걷네. 비가 오면 실내를 걷고 눈이 오면 복도를 걷고 중요한 것은 운동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생활이야. 태식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얻는 선물이 아니라 매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조금씩 쌓이는 결과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태식 씨는 집안에 오래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을 1시간 봤다면 잠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스트레칭을 했고, 식사를 마치면 바로 설거지를 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낮은 계단은 직접 걸었고 마트에 갈 때도 가능한 한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예전보다 허리가 덜 뻐근했고 밤에도 깊이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와 다시 공원을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말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짧은 산책이 그에게는 어떤 보약보다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동화는 마지막까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은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100세를 넘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7가지 생활 원칙이 있었고 놀랍게도 그것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 아주 평범한 습관들이었습니다. 윤태식 씨는 그날 저녁 동화의 집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그 7가지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고 그 순간 자신의 노후가 이제부터 진짜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차향이 방 안을 채우는 가운데 동화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내가 직접 만나고 오랫동안 지켜본 분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씀을 하셨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네. 좋은 습관을 주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답하고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돌려준다는 말이었지. 윤태식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신기한 건강 비법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자 동화는 100세를 넘긴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7가지 생활 원칙을 하나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몸보다 먼저 호흡을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걷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은 걷기 전에 반드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은 호흡은 단순히 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를 보내고 긴장된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계절의 냄새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리듬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윤태식 씨도 다음 날부터 걸음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마다 숨을 의식했고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며 천천히 발을 옮겼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보다 훨씬 덜 피곤했고 하루 종일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대부분 음식을 오래 씹었습니다. 그들은 식사 시간을 하루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겼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맛보고 계절의 변화를 이야기하며 함께 웃는 시간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윤태식 씨도 젓가락을 내려놓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한 입 먹고 잠시 쉬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속이 훨씬 편안해졌고 식사량은 줄었는데도 몸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이제야 배를 채우는 것과 몸을 살리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뇌는 평생 새로운 자극을 받을수록 더 오래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100세 어르신은 매일 신문 한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고 어떤 분은 손주에게 스마트폰을 배우며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악기를 배우거나 손글씨를 쓰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윤태식 씨도 오래전 포기했던 붓글씨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며 웃는 시간이 생기자 하루가 훨씬 길고 풍요롭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는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야 웃는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건강하게 살아온 분들은 반대로 웃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윤태식 씨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혼자 웃는다는 것이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보내준 재미있는 영상을 보며 소리 내어 웃고 공원에서 만난 이웃과 농담을 나누다 보니 얼굴 표정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웃음이 많아질수록 사람도 더 가까워졌고 마음속 불안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잠을 줄이며 일하는 것이 성실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에는 좋은 잠이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최동화는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고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윤태식 씨도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감사했던 일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밤에 자주 깨던 습관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려한 음식보다 균형 잡힌 식사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은 값비싼 보양식을 자주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철 채소와 생선, 두부, 달걀처럼 익숙한 음식을 꾸준히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과식하지 않았고 배가 조금 남았을 때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윤태식 씨는 냉장고를 열어 오래된 가공식품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과일 한 조각과 따뜻한 국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솔직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절대로 혼자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비결은 몸보다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100세를 넘긴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가까운 이웃이 있었고 함께 웃을 친구가 있었으며 누군가를 도울 작은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고 느낄 때 삶의 의욕을 잃지 않습니다. 윤태식 씨도 경로당에서 주말마다 어린아이들에게 바둑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몇 번 다녀온 뒤 그는 오래전 잊고 있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아이들과 마주 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은 어떤 건강식품보다 더 큰 힘을 주었습니다. 몇 달이 흐른 뒤 윤태식 씨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얼굴이 훨씬 밝아졌고 걸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별한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기적 같은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매일의 습관을 조금씩 바꿔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한 가지를 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몸이 건강해진 것보다 더 소중한 변화가 이미 그의 삶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다시 봄이 찾아왔을 때 윤태식 씨는 예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몸이 아니라 하루를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건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태식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꾼 것은 특별한 약도 기적 같은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반복했던 아주 작은 선택들이 어느새 인생 전체를 바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예전에도 이곳에서 운동하셨습니까? 왠지 낯이 익습니다. 태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집 안에서만 지냈습니다. 이 공원도 이렇게 자주 오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걸음걸이가 아주 편안해 보여서 오래 운동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태식 씨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계단 하나를 오르기 힘들어했던 자신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처음으로 건강이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손녀가 학교 숙제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며 태식 씨를 찾아왔습니다. 손녀는 수줍게 원고를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전에는 자주 피곤하다고 하셨지만 지금은 매일 산책을 하시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세요.
저는 할아버지가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태식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건강이 단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에게도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걱정보다 웃음을 더 많이 남기는 삶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주 큰 변화만을 기다립니다. 값비싼 건강식품을 찾고 새로운 치료법을 기대하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많은 장수노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몸을 움직였고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먹었으며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평범한 하루가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결국 100세라는 선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생은 특별한 하루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동화는 어느 날 태식 씨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니라 선택이 남는 것이네. 오늘 걷기로 선택할 것인가, 포기하기로 선택할 것인가, 오늘 웃기로 선택할 것인가, 혼자 외로움을 키울 것인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지. 태식 씨는 그 말을 오래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에게 건강의 비결을 물으면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든이 넘어서도 근육은 다시 강해질 수 있고 폐는 다시 깊은 숨을 기억할 수 있으며 마음은 다시 설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조금 더 건강한 오늘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날이 사실은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을 모두 보신 뒤 바로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대신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집 앞을 10분만 걸어도 좋고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해도 좋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한 통 걸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쌓이면 몇 년 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지만 습관은 바꾸는 순간부터 미래를 바꾼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단 하나의 좋은 습관이라도 마음에 담으셨다면 이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나이는 우리를 늙게 만드는 숫자가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아갈 시간을 알려주는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아침 첫걸음을 내디딜 때 오늘의 이야기를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향한 가장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따뜻한 노년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놓치지 않도록
김영석 삶의 지혜 채널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 소중한 내용을 준비해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